연봉 7천이면 신입 2명 뽑고도 남겠네요. 솔직히 차장님이 하시는 일 매뉴얼 만들면 누구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2짜리 신임 본부장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돌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25년이 요령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 명예퇴직 권고서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쫓은 회사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빠진 자리가 구멍이 아니라 싱크홀이라는 것을, 신입 3명이 달라붙어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년 뒤 그를 내쫓았던 대표가 직접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6시 20분 한정우는 현관에서 구두끈을 맸다. 25회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다. 왼쪽 먼저, 오른쪽 다음. 구두는 7년 된 거였지만 매일 밤 닦아서 아직 쓸만했다. 아내 미숙이 부엌에서 보온병을 들고 나왔다. 오늘도 일찍이네. 에어컨 점검 업체가 7시에 와. 여름 되기 전에 필터 미리 갈아야 해. 미숙이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안 해? 정우는 웃기만 했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걸 25년 동안 배웠다. 입회 없이 맡기면 대충 하고 가는 업체가 태반이었다. 작년에도 업체 기사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려는 걸 정우가 직접 3층 실외기 드레인 배관 막힌 걸 짚어낸 적이 있었다. 그날 안 잡았으면 장마철에 물이 새서 서버실까지 피해가 갈 뻔했다.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은 정우뿐이었다. 정우는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흰 머리가 부쩍 늘었다. 올해 58. 정년까지 2년 남았다. 2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대흥산업사옥에 도착한 건 6시 50분이었다. 경비실의 최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다. 차장님, 오늘도 1등이시네요. 최 선생님이 밤새 고생하셨죠. 정우는 경비실을 지나 지하 기계실로 내려갔다. 7시 정각 에어컨 점검 업체 기사 2명이 도착했다. 정우는 직접 입회하며 실외기 상태, 필터 오염도, 냉매 잔량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기사가 필터는 아직 괜찮은데요 라고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작년 이맘때 안 갈았다가 7월에 곰팡이 냄새 났어요. 미리 가는 겁니다. 기사가 군말 없이 필터를 교체했다. 이런 게 정우의 일이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는 것. 터지고 나면 10배로 커지는 걸 25년간 봐왔으니까. 점검이 끝나자 8시였다. 정우는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에 앉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목록처럼 떠올랐다. 관할 구청의 인허가 서류 제출. 담당 김주사가 오전엔 회의가 많으니까 점심 직후에 가야 한다. 임원 차량 정비소 예약. 비품 발주서 마감. 거래처 김 사장 모친 칠순이 다음 주라 선물을 수배해야 한다. 다음 달 엘리베이터 법정 점검 일정이 있으니 점검업체에 미리 요청 전화를 넣어야 한다. 소방 설비 점검도 다다음 달이다. 이건 미리 소방서에 일정을 확인해둬야 나중에 안 꼬인다. 모든 일정이 정우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수첩에 기본적인 연락처와 업체 목록은 적어뒀지만 누구한테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일이 꼬이지 않는지는 오직 정우만 알고 있었다. 9시가 되자 사무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정우가 이미 에어컨 점검을 끝내고 구청 서류를 정리하고
비품 발주까지 마친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후배 직원 영진이 신입사원에게 부서 소개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총무부? 아, 거기 한 차장님이 다 하셔. 뭐 하시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하셔. 정우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익숙한 말이었다. 처음엔 속상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훈련시킨 지 오래였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열렸다. 영업부가 신규 수주 실적을 발표하고 개발부가 신제품 일정을 보고했다. 총무부는 안건에 없었다. 원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대표가 복도에서 정우와 마주쳤다. 어한 과장, 아니 차장이었나? 수고해. 정우는 고개만 숙였다. 대표가 자기 직급을 헷갈리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5년을 다녔는데 이름 석자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대표.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서운하다고 말할 자리도 없었다. 점심시간. 정우는 구내식당 밥을 후다닥 먹고 구청으로 향했다. 김 주사가 점심 먹고 돌아오는 1시 10분쯤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걸 정우는 알고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잠깐 안부를 나눴다. 김 주사가 웃으며 말했다. 한 차장님은 맨날 타이밍이 좋아. 아까 다른 회사 사람 왔는데 내가 회의 중이라 한참 기다리다 갔거든. 정우는 웃기만 했다. 타이밍이 좋은 게 아니라 25년 동안 이 사람이 언제 여유 있는지를 지켜본 것이다. 이런 건 매뉴얼에 안 적힌다. 적어봤자 의미가 없다. 사람이 바뀌면 타이밍도 바뀌니까. 결국 관계라는 건 사람이 직접 쌓는 수밖에 없다. 오후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사내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단가 조정 요청이 왔고 3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또 고장났다는 신고가 올라왔고 주차장 외벽 방수 공사 견적을 비교해야 했다. 건물주한테도 슬슬 안부 전화를 넣어야 한다. 다음 달 임대차 계약 갱신 전에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협상이 수월하다. 건물주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라 평소의 관계를 잘 다져놔야 한다는 걸 정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보고서에 올라갈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들을 아무도 안 하면 회사는 하루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사무실을 나섰다. 사옥에는 아직 영업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총무부 자리는 정우가 처음 켜고 마지막에 끄는 곳이었다. 불을 끄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훑었다. 빠진 건 없다. 늘 그랬듯이. 집에 도착하니 미숙이 된장찌개를 차려놓고 있었다. 정우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미숙이 밥을 퍼주며 넌지시 물었다. 회사에서 알아는 줘? 정우는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도 몰라. 미숙이 정우를 바라봤다. 안쓰럽다는 말 대신 밥 위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줬다. 정우는 그게 고마웠다. 25년 동안 회사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수고했다는 말을 이 사람은 매일 저녁 밥상으로 대신해줬다. 세상에서 자기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것. 그게 한정우가 25년을 버틴 이유였다. 밤 11시 미숙이 먼저 잠든 뒤 정우는 거실에 앉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봤다. 하줌 대응산업 총무부 차장 한정우. 25년 동안 바뀐 건 직급 하나뿐이었다. 과장에서 차장. 그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한 뼘 굵어지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회사는 정우 덕에 매일 아무 일 없이 돌아갔고 정우는 그 대가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호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고 불을 껐다. 내일도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나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그게 한정호의 일이었다. 대응산업에 새바람이 불었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윤시혁이 부임한 것이다. 42. MBA 출신의 컨설팅 펌 경력 10년. 첫 출근부터 달랐다. 노타이의 슬림핏 양복, 서류 대신 태블릿 하나 들고 다녔다. 복도를 걸을 때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숫자를 보고 있었다. 늘 숫자를 보고 있었다. 부임 첫 주 윤시혁은 전 부서 인건비 대비 매출 기여도 분석표를 만들었다. 영업부가 맨 위, 개발부가 그 다음. 총무부는 맨 아래였다. 매출 기여도 칸에 빨간 글씨로 측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윤시혁은 그 표를 임원회의에서 스크린에 띄웠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KPI로 평가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역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길 잘했어. 윤시혁은 그 말에 표정 하나 안 바꿨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인 동시에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다. 1년 안에 관리비용 20% 절감. 그 숫자를 만들어야 자기 자리가 유지된다. 윤시혁이 인사팀장을 불렀다. 총무부 한정호 차장. 연봉이 얼마죠? 7천만 원입니다. 근속 25년이라. 7천이면 신입 2명 뽑고도 남겠네요. 인사팀장이 머뭇거렸다. 한 차장님이 하시는 일이 좀 많긴 합니다. 건물 관리부터 관공서 서류, 거래처 경조사까지. 윤시혁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다. 그게 다 한 사람이 안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매뉴얼화해서 분산시키면 됩니다. 면담은 그 주 금요일에 잡혔다. 회의실. 윤시혁과 정호가 마주 앉았다. 윤시혁은 태블릿을 보며 말을 꺼냈다. 공손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차장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차장님이 하시는 일을 매뉴얼로 만들면 신입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25년간 누군가 이 질문을 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고, 왜 필요하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줬으면 대답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 물어본 사람의 의도가 이거라니.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관공서 인허가 서류는 담당자 자리에 직접 가서 내야 빨리 처리됩니다. 어떤 담당자한테 몇 시에 가야 하는지, 전화로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지, 찾아가서 꺼내야 하는지, 건물주한테 임대료 협상할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이런 건 매뉴얼에 안 적힙니다. 윤시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납득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차장님, 그건 일이 아니라 요령 아닙니까? 요령에 연봉 7천만 원을 줄 수는 없죠.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요령. 25년이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에어컨 점검을 입회하고 구청 담당자 시간표를 외우고 건물주 성격에 맞춰 안부 전화를 넣고 거래처 경조사를 한 건도 안 빠뜨리고 챙긴 25년. 그게 요령이라면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정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호는 그 말만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후배 영진과 마주쳤다. 영진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말을 걸었다. 차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이래. 정호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모니터를 켰지만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일의 가치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없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기회가 왔는데 정우는 상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아니, 설득할 언어 자체가 없었다. 정우가 가진 건 숫자가 아니라 경험이었고 경험은 숫자 앞에서 힘이 없었다. 며칠 뒤 정우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명예퇴직 권고서. 옆자리 후배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우는 봉투를 열어 한 장짜리 서류를 읽었다. 경영 효율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라는 제목 아래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우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회사 앞 공원 벤치에 한참 앉아 있다가 왔다. 미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 좀 걸었어. 미숙이 정우 얼굴을 살폈다. 뭔가 달랐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은 안다. 이 사람이 지금 큰 말을 삼키고 있다는 걸. 하지만 미숙은 캐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을 데워 식탁에 놓았다. 정우는 국을 한 숟갈 뜨고 멈췄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이 사람이 걱정한다. 그렇다고 안 하면 혼자 삼켜야 한다. 25년간 회사에서 삼키는 건 익숙했지만 이 식탁 앞에서까지 삼키고 싶지는 않았다. 나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 들었어. 미숙의 숟가락이 멈췄다.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다. 미숙이 천천히 물었다. 누가? 새로운 본부장. 내 연봉이면 신입 2명 뽑는다고.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정우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밥 먹어. 일단 밥 먹고 생각하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밤에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 나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열어 회사 메일함을 확인했다. 습관이었다. 내일 처리할 건이 3건 남아 있었다. 구청 서류 제출, 엘리베이터 점검 업체 연락, 식자재 납품 단가 회신.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 이걸 내가 왜 확인하고 있지? 나가라는 사람이.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내일도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나야 하는 걸까? 아니,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출근 날. 정우는 평소처럼 새벽 6시 20분에 일어났다.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였다. 구두끈을 메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 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미숙이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다. 마지막까지 일찍 가야 해? 인수인계 정리할 게 남았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25년간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이 마지막 날도 가장 먼저 가고 싶었다. 그게 정우의 자존심이었다. 사옥에 도착한 건 6시 50분. 경비실 최 경비원이 정우를 보더니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장님, 오늘이. 네, 오늘까지입니다. 최 경비원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정우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총무부. 정우는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인수인계 문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관공서 부서별 연락처, 건물 설비 점검 업체 목록, 비품 납품 업체 리스트와 단가표,
사업 관리 관련 기본 일정. 깔끔하게 폴더로 나누어 공유 드라이브에 올렸다. 하지만 정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적지 않았다. 구청 김주사한테는 점심 직후에 가야 한다는 것. 건물주한테 임대차 얘기 꺼내기 전에 반드시 안부 전화를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 거래처 김 사장이 경조사에 민감한 사람이라 생일이고 제삿날이고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 엘리베이터 점검 업체 이대리가 일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그 사람한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었다. 만든다 해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25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실수하고 다시 배우면서 쌓인 것들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쫓겨나는 마당에 그것까지 넘겨줄 의리는 없었다. 정호는 인수인계 문서를 총무부 공용 책상 위에 프린트해서 올려놓았다. 받을 사람은 지정되지 않았다. 윤시혁이 매뉴얼 만들면 신입이 한다고 했으니 알아서 보겠지. 정호는 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다. 25년간 쓴 수첩이 3권 있었다. 낡고 손때 묻은 수첩들. 여기에 연락처며 업체 메모며 자잘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첩을 서랍에 그대로 두었다. 가져갈까 싶었지만 어차피 이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책상 위를 물티슈로 닦았다.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25년 동안 앉았던 자리. 처음 왔을 때는 말단 사원이었고 이 책상은 구석에 있었다. 과장이 되면서 창가 쪽으로 옮겼고 차장이 된 뒤로는 이 자리에 계속 있었다. 책상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정호는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섰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했다. 몇몇이 정호에게 인사를 했다. 차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은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는 날인데 회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원래 그런 거다. 정호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팠다. 윤시혁은 면담도 인사도 없었다. 메일 한 통이 왔다. 한정호 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관련 서류는 인사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메일을 읽고 조용히 닫았다. 노고. 그 단어가 묘하게 가벼웠다. 오후 5시 정호는 개인 짐을 든 종이백 하나를 들고 사옥을 나섰다. 25년 다닌 회사에서 가져갈 것이 종이백 하나뿐이었다. 머그컵 하나, 가족사진 액자 하나, 손때 묻은 볼펜 몇 자루. 후배 영진이 뒤따라 나왔다. 차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잘해. 차장님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정우가 웃었다. 어떡하긴. 다 돌아가. 회사가 사람 하나 없다고 안 돌아가겠어. 그 말을 하면서 정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 그래야 떠나는 게 덜 아프니까.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최 경비원이 나와 있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차장님, 이거 별거 아닌데. 봉투 안에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최 경비원이 눈을 붉히며 말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해 주신 분은 차장님 뿐이었어요. 정우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맙다고만 했다. 더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종이백을 현관에 내려놓고 신발도 안 벗고 한참 서 있었다. 미숙이 나와서 정우를 봤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정우 손에서 종이백을 받아들고 옆에 서 있었다. 정우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구두를 가지런히 놓는 습관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저녁밥을 먹는데 정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오늘부터 할 일이 없어.
미숙이 정우를 봤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야.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위로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정우의 하루가 달라졌다. 새벽 6시 20분에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세수를 하고 와이셔츠를 꺼내 들다가 멈췄다. 다시 옷걸이에 걸고 추리닝을 입고 거실에 나왔다.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미숙이 산책이라도 다녀와라고 하면 응하고는 현관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 구두 대신 슬리퍼를 끌고 편의점에 가는 자신이 낯설었다. 25년간 새벽 출근만 하던 사람에게 빈 아침은 벌과 같았다. 한편 대응산업에서는 아무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정우가 떠난 첫 주 윤시혁은 경영회의에서 자신 있게 보고했다. 총무부 인건비 15% 절감 완료. 고연봉 인력 재배치로 첫 달부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는 깔끔했다. 누가 봐도 효율하였다. 총무부에는 기존 직원 박 주임과 최 사원이 있었고 정우 후임으로 신입 이주아가 배치됐다. 3명이서 정우가 하던 일을 나눠 맡았다. 박 주임이 건물 관리와 설비 쪽을, 최 사원이 비품과 납품 관리를, 이주아가 관공서, 서류와 대외 업무를 맡았다. 이주아는 정우가 남긴 인수인계 문서를 펼쳐봤다. 연락처, 업체 목록, 단가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있었다. 3명이 나눠서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안심은 2주를 넘기지 못했다. 2주차 월요일, 구청에서 과태료 통보가 날아왔다. 소방설비 정기점검 기한이 지난주에 마감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정우 머릿속에만 있던 일정이었다. 인수인계 문서에는 소방점검연 1회라고만 적혀 있었지 이번 점검 기한이 언제인지는 없었다. 이주아가 당황해서 윤시혁에게 보고했다. 본부장님, 소방점검 과태료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왜 기한을 놓쳤어? 기한이 언제인지 인수인계 문서에 없었습니다. 윤시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야지. 이주하는 말을 삼켰다. 그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걸 차마 말하지 못했다. 같은 주 구청에 제출해야 할 인허가 서류 기한이 지나 있었다. 정우가 퇴사 전 마지막까지 챙기던 건이었는데 인수인계 문서에는 인허가 서류 구청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담당자한테 가야 하는지는 없었다. 이주아가 뒤늦게 구청에 전화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뒤였다. 담당자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한 내 제출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장 착수에 필요한 서류였다. 영업부에서 난리가 났다. 총무부에서 서류 하나를 못 넣어서 사업이 밀린다고? 엘리베이터도 문제였다. 법정 정기 점검 일정을 정우가 매번 미리 점검업체에 요청해서 잡아뒀는데 이번엔 아무도 요청을 안 했다. 박 주임이 뒤늦게 업체에 연락했지만 스케줄이 다 차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었다. 겨우 날짜를 잡았더니 점검 당일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해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간 외부감사위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항의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는 회사입니까? 거래처 쪽에서도 균열이 시작됐다. 20년 거래처 납품업체 김 사장 모친상이 있었다. 대응산업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화환도 없고 조문도 없고 전화 한 통 없었다. 정우가 있었으면 절대 빠뜨리지 않았을 일이었다. 김 사장은 아무 말 안 했다. 항해 전화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25년 거래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회사도 바뀌는 거지. 그 서운함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 사겼다. 그런데 사귄 서운함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쌓인 것들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나온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정우가 빠진 자리가 구멍이 아니라 싱크홀이라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건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땅 아래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정우가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대흥 산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문제는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씩 터졌다는 것이다.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했다. 총무부 3명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셋 다 정우 밑에서 지시받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지 스스로 판단하고 챙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 정우가 있을 때는 뭘 해야 하는지 몰라도 됐다. 정우가 알아서 시기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직접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월요일 오전, 영업부 김대리가 오후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회의 자료 10부를 복사하고 있었다. 5부째에서 복사기가 멈췄다. 종이 걸림도 아니고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에러 코드가 떴다. 김대리가 총무부에 전화했다. 박 주임이 받았다. 수리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유지보수 업체에 전화했더니 오늘은 일정이 다 차서요.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대리에게 내일이라고 전했더니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일이요? 미팅이 3시간 뒤인데? 김대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 프린터로 자료를 뽑기 시작했다. 5부쯤 뽑았을 때 인쇄가 흐려지더니 멈췄다. 토너가 떨어진 것이다. 김대리가 다시 총무부에 전화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차가웠다. 프린터 토너 재고 있어요? 최 사원이 비품 창고를 뒤졌다. 없었다. 정우는 소모품 재고가 일정 수량 이하로 떨어지면 미리 발주를 넣었다.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없었다. 최 사원이 발주 넣을게요. 이틀이면이라고 말하려는데 김 대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 대리는 USB를 들고 다른 부서를 돌아다녔다. 개발부에 가서 사정했다. 프린터 좀 쓰면 안 될까요? 5부만요. 개발부 직원이 인상을 쓰면서도 비켜줬다. 겨우 10부를 완성한 김 대리는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서 총무부로 직행했다. 이주아 앞에 서서 말했다. 복사기 수리 일정도 못 당기고 토너 재고 관리도 안 하고 내가 거래처 미팅 앞두고 다른 부서 돌아다니면서 프린터 빌려야 하는 게 말이 돼요? 이주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 담당이 아닌 건이었지만 총무부에 쏟아지는 불만 앞에서 담당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화요일,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간 곳을 직원이 신고했다. 비 오는 날 물이 고여서 미끄러졌다는 민원이었다. 박 주임이 보수업체를 찾아야 했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몰랐다. 인수인계 문서에 건물 보수업체 목록이 있긴 했지만 3곳이 적혀 있었고 어떤 업체가 주차장, 바닥 전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3군데 다 전화했다. 2곳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라고 했다. 수요일, 사내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가 단가 인상을 통보해 왔다. 정우가 있을 때는 매년 이맘때 미리 협상을 해서 동결시키거나 소폭 인상으로 막았는데 아무도 그 시기를 몰랐다. 최 사원이 업체와 통화했지만 이미 통보드린 대로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다. 협상할 카드가 없었다. 15%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목요일, 3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가 또 고장났다. 박 주임이 수리업체를 불렀지만 2주째 방치 중이던 건이라 업체에서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직원들이 4층 화장실까지 올라가서 쓰고 있었다. 금요일에는 또 다른 뭔가가 터졌다.
무슨 요일에 뭐가 터졌는지 총무부 3명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였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다. 복사기 고장, 토너 재고, 주차장 바닥, 식자재 담가, 화장실 수도꼭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일 하나씩 쉬지 않고 터지니까 직원들이 지쳐갔다. 한 건 처리하면 다음 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무부 3명이 달라붙어도 정우 1명 몫이 안 됐다. 정우는 이 모든 걸 혼자 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미리 막았으니까. 3명은 터진 뒤에 수습하느라 허덕였다. 선제 대응과 사후 수습의 차이. 그 차이가 3배의 인력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격차였다. 사내 단톡방에는 매일 같은 말이 올라왔다. 총무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3명이나 되면서 왜 이래? 이주하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다. 3명이서 해도 안 되는 걸 한 사람이 혼자 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잔잔한 문제들이 직원들의 체력과 인내심을 갉아먹는 동안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구청 인허가 서류가 반려된 것이다. 기한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했던 건을 이주아가 나름대로 꾸려서 제출했지만 첨부 서류 양식 오류로 반려. 수정해서 다시 냈더니 이번에는 도면 첨부 누락으로 또 반려. 이주아가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면 담당자 목소리가 딱딱했다. 규정대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정우라면 이 담당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맞춰서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하는 담당자 얼굴도 모르고 찾아가 봤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인허가 반려가 2번, 3번 반복되면서 신규 사업장 착공이 무기한 밀렸다. 영업부가 반년 가까이 공들여 잡아온 대형 계약이었다.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서류 하나 때문에 멈춰 서 있었다. 영업부 차장이 윤시혁에게 따졌다. 본부장님, 저희가 뛰어다니며 딴 계약을 서류 때문에 날리게 생겼습니다. 총무부가 이게 뭡니까? 윤시혁은 처리 중입니다라고만 했지만 그의 얼굴에 여유는 없었다. 거래처 쪽도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친상의 서운함을 속으로 사귀고 있던 김 사장. 납품단과 협상 자리에서 차갑게 나왔다. 대응산업하고 25년 했는데 요즘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서류 요청하면 늦고 경조사 연락은 끊기고 물량 좀 줄이겠습니다. 예전에 정우가 있을 때는 납품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물량 조정이 필요하면 부드럽게 얘기를 풀었다. 지금은 그런 사전 작업이 없으니 모든 대화가 통보와 항의로만 이루어졌다.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대응 산업이 달라졌다는 말이 업계에 돌기 시작했다. 정우가 25년간 쌓아둔 신뢰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문제까지 터졌다. 정우가 매년 봄에 미리 필터를 교체하고 냉매 상태까지 확인했는데 올해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6월이 되자 3층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직원들이 코를 막았다. 이거 뭐예요? 틀면 냄새가 나서 못 틀겠는데. 박 주임이 급하게 에어컨 점검 업체에 연락했지만 이미 여름 성수기였다. 지금 예약하시면 일주일 뒤에 가능합니다. 정우가 거래하던 단골 업체는 전화 한 통이면 하루 이틀 안에 왔다. 하지만 박 주임은 그 업체와 면식이 없었고 전화해봤지만 기존 거래처 우선입니다. 신규는 대기 걸어드릴게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일주일을 기다려 겨우 점검을 받았지만 3층만 해결됐다. 다른 층도 상태가 비슷했다. 결국 전체 에어컨 필터 교체가
끝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 그 사이 직원들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선풍기로 버텨야 했다. 매일 30도에 가까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은 짜증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다. 총무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업부는 사업장이 안 열려서 거래처에 고개를 숙이고, 관리부는 건물 민원에 시달리고, 경영지원팀은 과태료 처리에 야근을 했다. 사내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 표정이 어두웠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조용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다. 이주아가 어느 날 윤시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부장님, 한 차장님 인수인계서에 적힌 건 연락처랑 업체 목록뿐이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업체한테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관공서 서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저희 3명이 해도 한 차장님 1명 할 때보다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윤시혁이 이주아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회사 만드는 게 내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윤시혁의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매주 늘어나는 과태료, 반려되는 서류, 이탈하는 거래처, 폭주하는 민원. 숫자로 보면 명확했다. 비용 절감 효과보다 손실이 커지고 있었다. 자기가 만든 분석표가 자기 목을 조이고 있었다. 임원회의. 박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인허가 반려가 3번째야. 사업장은 언제 열어? 식자재 단가는 왜 올랐어? 거래처는 빠져나가고, 에어컨도 안 되는 회사에서 사람이 일을 하겠어. 도대체 몇 달째 이게 뭐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도 한정호라는 이름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윤시혁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박 대표가 한마디를 더 던졌다. 혼잣말처럼. 총무부가 이렇게 중요한 부서였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회사에 없었다. 퇴직 석 달째. 정호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 6시 20분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다. 세수를 하고 거실에 나와 TV를 켰다. 아침 뉴스,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채널을 돌려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미숙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산책이라도 다녀와.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 정우는 응하고는 현관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슬리퍼를 끌고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 하나 사오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다. 이력서를 써보기도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름, 나이, 학력, 경력. 58. 대졸. 총무부 25년. 자격증 없음. 특기사항 칸에서 손이 멈췄다. 뭘 적어야 하나? 관공서 담당자 시간표를 외우고 있다? 건물주 성격에 맞춰 안부 전화를 넣을 줄 안다? 거래처 경조사를 한 건도 안 빠뜨리고 챙긴다? 이런 걸 특기라고 적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이력서는 저장도 안 하고 닫았다. 며칠 뒤에는 인터넷에서 50대 재취업 사이트를 검색해봤다. 경비, 주차관리, 아파트 관리소장. 정호 나이에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경력을 살릴 수 있다 싶은 건물 관리직은 자격증이 필요했다. 정호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이 가까웠다. 2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던 사람이 낮 2시에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이게 나인가? 이 사람이 한정호인가? 회사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걸 정호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미숙은 그런 정호를 지켜보면서도 다그치지 않았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밥을 차렸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미숙이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25년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 회사가 25년을 어떻게 버텼겠어. 당신이 한 일은 이력서에 안 적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미숙의 눈이 단단했다. 위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정우의 눈이 붉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5년간 회사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당신이 한 일은 없는 게 아니라고.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짰다. 아니, 짠 게 아니라 눈물이 섞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바로 일어선 건 아니었다. 다음 날도 정우는 소파에 누웠다. 그 다음 날도 미숙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25년간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지 스스로 뭔가를 시작해 본 적은 없었다. 전화는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오후 미숙이 시킨 두부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근처 골목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 앞을 지나게 됐다. 간판에 오성정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앞에서 오 사장 64세의 전화기를 붙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정우가 아는 얼굴이었다.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 사장이 반가운 얼굴로 돌아봤다. 아이고, 한 선생. 구청에서 공장 용도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사한테 맡겼거든. 근데 서류가 반려됐어. 행정사가 다시 넣어보겠다는데 또 반려되면 어쩌나 싶어서. 정우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반려 사유가 뭐였어요? 오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다. 정우가 훑어봤다. 반려 사유를 읽는데 3초도 안 걸렸다. 도면, 표기 방식 오류와 용도 변경 사유서, 양식 불일치. 정우가 25년간 구청에 서류를 넣으면서 수백 번 겪었던 종류의 문제였다. 이거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정우는 오 사장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면 표기를 구청 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사유서,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리고 다음 날 구청에 직접 갔다. 접수 창구가 아니라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정우가 구청 건물 구조를 아는 건 아니었지만 관공서를 수백 번 드나든 사람의 감이 있었다. 담당자를 만나 정중하게 물었다. 이번 반려건인데요. 혹시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한두 가지를 짚어줬다. 행정사가 전화로 해결하려 했던 걸 정우는 대면으로 10분 만에 끝냈다. 일주일 뒤 오 사장의 용도 변경 인허가가 통과됐다. 오 사장이 정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니, 한 선생, 세상에 이런 걸 이렇게 빨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 행정사한테 석 달을 끌었는데 일주일이면 끝나? 정우는 멋쩍게 웃었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다. 서류를 읽고 담당자를 만나고 부족한 걸 채워서 다시 낸 것뿐이었다. 25년간 해온 일이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이상했다. 대응산업에서 25년 동안 이런 일을 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 사장이 입소문을 냈다. 한 선생이 관공서 일을 기가 막히게 해. 나 행정사보다 빨랐어. 며칠 뒤 근처 반찬가게 사장이 전화를 해왔다. 혹시 소방 점검 대응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구청에서 점검 나온다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 다음엔 인쇄소 사장, 그 다음엔 소규모 무역회사 대표. 하나둘 부탁이 들어왔다.
인허가 서류 정리, 소방 점검 대응, 건물 용도 변경, 임대차 관련 문의. 정호가 대응 산업에서 했던 일의 축소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번 감사합니다가 돌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정호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식탁에서 미숙에게 말했다. 나 사업자 등록을 해볼까 싶어. 미숙이 눈을 크게 떴다. 정호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뭐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관공서 서류, 인허가, 건물관리. 내가 할 줄 아는 거. 미숙이 한참 정호를 보더니 웃었다. 당신이 25년 한 게 사업 아니면 뭐야? 다음 주 정호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한정호 경영지원 컨설팅. 동네에 작은 원룸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하나.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은 달랐다. 예전 명함에는 의줌 대응산업 총무부 차장 한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새 명함에는 한정호 경영지원 컨설팅 대표 한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무언가가 생긴 것이다. 미숙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화분 하나를 놓고 갔다. 사무실이 너무 휑하잖아. 정호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웃었다. 작은 사무실, 작은 화분. 하지만 정호의 눈빛이 달랐다. 석 달 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퇴근길. 정호는 사무실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그게 내일이었지. 잠깐 멈추고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사무실 문을 잠그는 정호의 손이 가벼웠다. 내일은 오 사장 소개로 새 고객을 만나기로 했다. 할 일이 생겼다. 갈 곳이 생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이었다. 정호의 사업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잘하고 있었다. 화려한 마케팅 같은 건 없었다. 오 사장이 동네 사장들 모임에서 정호 이야기를 꺼낸 게 전부였다. 관공서 서류, 한 대표한테 맡겨. 행정사보다 빨라.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됐다. 반찬가게 사장은 소방 점검을 무사히 넘긴 뒤 단골 식자재 업체 사장에게 정호를 소개했다. 인쇄소 사장은 건물 임대차 계약 검토를 도와받고 나서 같은 건물 3층 무역회사 대표에게 명함을 건넸다. 소개가 소개를 낳았다. 한 달에 서너 건이던 의뢰가 2달 만에 10건을 넘겼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다. 관공서 인허가, 소방 점검 대응, 건물관리 자문, 임대차 협상 지원. 규모는 작았지만 정호에게 딱 맞는 일들이었다. 정호의 강점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다. 25년간 현장에서 쌓은 실전 경험과 관공서 인맥이었다. 구청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반갑게 받았다. 한 차장님, 아, 이제 대표님이시구나. 어떤 건이세요?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점검건이요? 일정 잡아드릴게요. 정호가 전화하면 일이 빨리 움직였다. 이름이 알려져서가 아니라 25년간 성실하게 쌓은 신뢰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관공서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정호는 편한 상대였다. 서류를 완벽하게 맞춰서 내고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고객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관공서 서류는 가장 골치 아픈 영역이었다. 세무는 세무사가, 법무는 법무사가 해주지만 인허가 소방건물 관리 같은 영역은 딱히 맡길 데가 없었다. 행정사가 있긴 했지만 서류만 대행할 뿐
관공서와의 관계나 타이밍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정우는 그 빈틈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서류도 하고 관계도 하고 타이밍도 잡아주는 사람. 대응산업에서는 그걸 요령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서는 그게 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신뢰가 됐다. 원룸 사무실이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류가 쌓이고 전화가 늘고 고객 파일이 늘었다. 미숙이 저녁에 사무실에 들러 정리를 도와주는 날도 있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정우도 웃었다. 바빠서 그런가 봐. 바쁜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석 달 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던 때가 아득했다. 정우의 고객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대응산업 납품업체 김 사장이었다. 김 사장은 자기 공장 소방 점검 대응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업계 모임에서 정우 이름을 듣고 연락해왔다. 정우가 대응산업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반가워했다. 한 차장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아, 이제 대표님이시지. 정우가 김 사장 공장 소방 점검을 깔끔하게 처리해 준 뒤 김 사장이 커피를 건네며 넌지시 말했다. 한 대표님 나오신 뒤로 대응산업이 엉망이더라고요. 경조사 연락도 없고 서류도 엉키고 거기 총무부 사람이 3명인가 있다던데 3명이 한 대표님 1명 못 따라간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응산업 물량 줄였어요. 한 대표님 계실 때는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서류 오가는 느낌이랄까? 차갑더라고요.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김 사장 모친상 때 화환 하나 안 간 얘기는 차마 꺼내지 않았다. 김 사장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관계였고 그 관계가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정우는 대응산업에서 25년간 증명해왔고 대응산업은 정우가 떠난 뒤에야 그걸 깨닫고 있었다. 한편 대응산업 안에서는 윤시혁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인허가 반려는 4번째에 접어들었다. 이주아가 매번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냈지만 번번이 새로운 사유로 반려됐다. 구청 담당자와 소통이 안 되니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 거래처 이탈도 계속됐다. 김 사장 외에 2곳이 더 물량을 줄였다. 에어컨 필터 교체가 끝나긴 했지만 이번엔 주차장 배수 문제, 옥상 방수 공사 시기 관리 등 다음 문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무부 3명은 매일 눈앞에 닥친 민원을 처리하느라 선제 대응은 꿈도 못 꿨다. 소방 설비 점검이 2달 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다. 박 대표가 업계 모임에서 정우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업종 중소기업 사장이 말을 꺼냈다. 요즘 한정우 대표라고 경영지원 컨설팅 하는 분 잘 나가더라. 관공서 일은 그 양반한테 맡기면 한 방에 된다면서? 옆에 있던 다른 사장이 거들었다. 맞아. 대응산업에서 25년 총무하던 분이래. 거기서 나오신 뒤로 대응산업이 난리라면서? 박 대표 얼굴이 굳었다. 자기 회사 속사정이 업계에 퍼져 있다는 것도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한정우. 그 이름을 들으니 비로소 떠올랐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 과장, 아 차장이었나 하고 넘겼던 사람. 25년간 회사를 위해 뛰었는데 대표인 자기가 이름도 직급도 제대로 기억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빠지고 나서야 회사가 이 모양이라는 것. 박 대표는 모임 내내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윤시혁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무부 공용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정우가 두고 간 낡은 수첩 3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윤시혁이 수첩을 펼쳤다. 관공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건물 설비 점검 주기, 비품 업체별 단가 비교, 깔끔하게 정리된 기본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들, 누구한테 언제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꼬이지 않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건 정우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다. 수첩에 적을 수 있는 건 뼈대뿐이고 살과 피는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것이다. 윤시혁이 수첩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 정우가 퇴사 마지막 날 적은 듯한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그게 내일. 윤시혁은 수첩을 한참 들여다봤다. 면담 때 자기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건 일이 아니라 요령 아닙니까? 그 요령이 없어진 지 3달. 회사는 매일 새로운 불이 났고 3명이 달라붙어도 불을 끄기 바빴다. 정우는 혼자서 불이 나기 전에 막았던 것이다. 윤시혁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으로 아낀 돈보다 과태료와 거래처, 이탈과 사업 지연으로 잃은 돈이 이미 3배를 넘고 있었다.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윤시혁은 중얼거렸다. 측정할 수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보이는 거였나?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었다. 가을이 왔다. 정우가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대흥산업은 더 이상 균열이 아니라 붕괴에 가까웠다. 인허가 반려가 5번째였다. 이주아가 매번 서류를 고쳐서 냈지만 매번 새로운 사유로 돌아왔다. 구청 담당자는 이제 대흥산업 전화를 받으면 한숨부터 쉬었다. 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수정이 안 됐는데요. 이주아는 수정했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하는 수정과 이주아가 이해한 수정이 달랐다. 전화로는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정우라면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확인받았을 것이다. 이주아는 그 방법을 몰랐고 알았다 해도 처음 보는 담당자 앞에서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장 착공은 반년째 멈춰 있었다. 영업부가 공들여 잡아온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서류 때문에 증발 직전이었다. 거래처에서 최후 통첩이 왔다. 다음 달까지 착공 안 되면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영업부 차장이 복도에서 윤시혁을 붙잡았다. 본부장님, 이건 총무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 문제입니다. 수십억이 날아가요. 윤시혁은 알고 있습니다라고만 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거래처 이탈은 가속이 붙었다. 김 사장에 이어 3곳이 추가로 거래를 축소했다. 이유는 다 비슷했다. 예전 같지 않다. 사람 대접이 달라졌다. 서류 하나 요청해도 늦다. 정우가 25년간 쌓아둔 관계의 잔고가 완전히 바닥났다. 새로 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총무부 3명은 매일 터지는 민원 처리에 매달려 거래처 관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건물 문제도 끝이 없었다. 가을비가 내리자 옥상 방수가 안 돼서 5층 천장에 물이 샜다. 박 주임이 방수업체를 불렀지만 견적이 예상의 2배였다. 정우가 있을 때는 매년 장마 전에 방수 상태를 점검하고 단골 업체와 적정 가격에 보수를 해뒀다. 지금은 문제가 터진 뒤에 급하게 부르니까 업체 쪽에서도 급행 요금을 붙였다. 비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졌다. 사후 수습의 악순환이었다. 소방 설비 점검 기한도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총무부 누구도 정확한 일정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번 과태료 200만 원의 기억이 있으니 이번엔 미리 확인하려 했지만 소방서에 전화하니 관할 소방서가 아니라 구청 안전관리가 소관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느 부서에 물어야 하는지부터 헤매고 있었다. 정우는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임계점을 넘고 있었다. 에어컨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번엔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또 같은 걱정이 시작됐다. 올겨울도 이럴 거 아니야?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퇴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영지원팀 막내가 먼저 나갔고 관리부 직원 하나가 이직을 알렸다. 대응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채용도 어려워졌다.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다. 이주아가 사표를 냈다. 이주아가 윤시혁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윤시혁이 봉투를 받아들고 이주아를 봤다. 이주아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밤을 샌 얼굴이었다. 이사원, 갑자기 왜 이래? 이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장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한 차장님이 혼자 이걸 다 하신 거면 저는 아니, 저희 셋이 달라붙어도 못합니다. 관공서 서류를 넣으면 반려되고 업체에 전화하면 기존 거래처 우선이라 밀리고 거래처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하고 매일 민원 전화 받으면서 욕먹고 다른 부서에서 항해 들어오고 저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일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시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이주아가 먼저 말했다. 본부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매뉴얼 만들면 신입이 할 수 있다고. 저 그 신입입니다. 못합니다. 이건 매뉴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주아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윤시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주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저 그 신입입니다. 못합니다. 반년 전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매뉴얼 만들면 신입이 한다. 신입도 넣고 3명이서 돌렸고 6개월을 줬다. 결과는 이거였다. 윤시혁은 처음으로 자기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숫자에 안 잡히는 게 없는 거라고 믿었다. 틀렸다. 숫자에 안 잡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박 대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인허가 반려, 거래처 이탈, 직원 퇴사, 업계 소문. 숫자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임원회의에서 박 대표가 말했다. 한정호 씨한테 내가 직접 가겠어. 윤시혁이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이 직접요? 그래. 내가 직접 가야지.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다음 날 오후 박 대표가 정호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왔다. 원룸 사무실, 책상 하나, 창가에 화분 하나. 박 대표가 작은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양복주름을 신경 쓰는 사람이 좁은 의자에서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정우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인스턴트였다. 대표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박 대표가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우 씨 아니 한 대표. 내가 왔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내가 잘못했어. 2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 이름도 직급도 제대로 기억 못했어. 당신이 나가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걸. 박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원룸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 대표를 정호는 조용히 지켜봤다. 화가 나지는 않았다. 원망도 아니었다. 다만 씁쓸했다. 25년간 매일 새벽에 출근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떠나고 나서야 듣는다는 것이 돌아와줘. 부장으로, 아니 이사로 모시겠어. 연봉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말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박 대표 눈이 흔들렸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혹스러운 얼굴이었다. 정우가 이어서 말했다. 대신 컨설팅 계약은 해드리겠습니다. 대응산업은 제가 25년을 보낸 곳입니다. 무너지는 건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박 대표가 한참 정우를 바라보다가 눈이 붉어졌다. 고맙다, 정우 씨. 컨설팅 계약 미팅은 일주일 뒤 대응산업 회의실에서 잡혔다. 정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시혁이 일어섰다. 반년 전 같은 회의실. 그때는 윤시혁이 정우에게 요령에 연봉 7천만 원을 줄 수는 없죠라고 했던 자리였다. 지금은 윤시혁이 정우에게 계약서를 내미는 쪽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윤시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대표님, 저 그때 요령이라고 한 것. 정우가 손을 들었다. 지난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앞을 봐야지요. 윤시혁이 고개를 떨궜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것과 그걸 입 밖에 내는 건 다른 문제였다. 정우는 그걸 알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윤시혁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으니까. 다만 그 발버둥이 엉뚱한 사람을 밟았을 뿐이다. 정우는 담담하게 계약 내용을 정리했다. 인허가 서류 수습, 거래처 관계 복원, 건물 관리 체계 재정비. 기간은 6개월. 그 안에 총무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까지 포함시켰다. 윤시혁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정우는 창밖을 봤다. 25년을 다닌 건물이었다. 복도 냄새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정우는 이 건물의 사람이 아니었다. 밖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 차이가 정우를 자유롭게 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총무부 박 주임과 최 사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한 차장님,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같이 정리합시다. 사옥을 나서는 정우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반년 전 종이백 하나 들고 이 문을 나섰을 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등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은 돌아갈 사무실이 있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사무실이. 컨설팅 첫날. 정우는 오전 9시에 대응산업에 도착했다. 새벽 6시 반이 아니라 9시. 예전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다. 경비실 최 경비원이 정우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장님, 아니 대표님, 오셨어요?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최 경비원이 눈을 붉히며 웃었다. 대표님 오신다는 말 듣고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총무부 사무실로 갔다. 박 주임과 최 사원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주아가 빠진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정우는 그 빈자리를 보고 박 주임에게 물었다. 충원은 안 했어요? 박 주임이 고개를 저었다. 본부장님한테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우는 윤시혁에게 직접 말했다. 본부장님, 총무부 인원부터 충원해야 합니다. 2명으로는 제가 와도 안 됩니다. 윤시혁은 반박하지 않았다. 반년 전이었으면 인건비를 먼저 따졌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일주일 만에 신입 1명이 총무부에 배치됐다. 정우는 3명을 앉혀놓고 밀려있는 건부터 정리했다. 인허가 반려건 2개,
소방 설비 점검 기한 확인, 거래처, 새꽃 물량 축소 통보, 옥상 방수 보수 견적, 난방 시즌 대비 에어컨 업체 전환 점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동시에 쌓여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지금 제일 급한 건 인허가입니다. 이거 안 풀리면 수십억짜리 계약이 날아가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잡으면 됩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주사님, 오랜만입니다. 한정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한 대표님. 요즘 대응산업 서류가 계속 반려돼서 저도 골치 아팠는데 대표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넣겠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서류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대표님이시면 당연히 시간 내죠. 내일 1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는 정우를 박 주임과 최 사원이 멍하니 바라봤다. 6개월 동안 전화로 씨름하고 반려당하고를 반복했던 그 건이 전화 한 통에 대면 미팅이 잡혔다. 박 주임이 중얼거렸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정우가 웃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화로는 뉘앙스가 안 전달돼요. 직접 가서 보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확인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 날 정우는 박 주임을 데리고 구청에 갔다. 혼자 가서 해결하면 빠르지만 가르쳐야 했다. 반려된 서류를 김 주사 앞에 펼쳤다. 한 줄 한 줄 같이 보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했다. 도면 표기 방식 2군데, 사유서 양식 1군데. 김 주사가 빨간 펜으로 직접 표시해줬다. 여기만 고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접수하실 때 제가 먼저 훑어볼게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김 주사님. 구청을 나서며 정우가 박 주임에게 말했다. 맞지? 다음에는 박 주임이 직접 와. 김 주사님 얼굴 알았으니까 이제 혼자서도 됩니다. 박 주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동안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10분 만에 끝나는 걸 보니 허탈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만에 인허가 2건이 동시에 통과됐다. 반년 동안 5번 반려되던 서류가 정우가 나서니 한 번에 끝났다. 소식을 들은 영업부 차장이 총무부로 달려왔다. 진짜요? 통과됐어요? 박 주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영업부 차장이 주먹을 쥐었다. 거래처에 바로 연락해야 해. 착공 들어간다고. 수십억짜리 계약이 살아난 것이다. 정우는 인허가만 해결한 게 아니었다. 거래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한정우입니다. 대응산업건으로 인사드립니다. 김 사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웃었다. 한 대표님이 나서셨구나. 그러실 줄 알았어. 그동안 예의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소홀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때도 죄송했습니다. 김 사장이 잠시 말이 없었다. 모친상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영업부 쪽에서 연락 오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우는 영업부 차장에게 전했다. 김 사장님 분위기 풀렸으니까 물량건 다시 연락해 보세요. 영업부 차장이 김 사장과 미팅을 잡았고 축소했던 물량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정우는 다른 거래처에도 하나씩 연락을 돌렸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대응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알렸다. 정우가 움직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대표가 다시 붙었으면 대응 산업도 괜찮아지겠지. 축소했던 물량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거래처가 하나둘 나왔다.
건물 관리도 정우가 체계를 다시 잡았다. 설비 점검 연간 일정표를 만들고 업체별 담당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총무부 공유 문서로 정리했다. 정우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것들을 처음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예전에는 자기 혼자 알면 됐지만 이제는 3명이 돌려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정우는 박주임과 최사원, 새로운 신입에게 하나씩 가르쳤다. 구청에 서류 낼 때 주의할 점, 건물주한테 연락할 때 타이밍, 소방점검 대응 순서, 매뉴얼이 아니라 실전 교육이었다. 같이 구청에 가고 같이 업체를 만나고 같이 전화를 걸었다. 박주임이 어느 날 말했다. 대표님, 이런 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진작에는 알려줄 상황이 아니었지. 나 혼자 하면 됐으니까. 그게 문제였어. 정우도 알고 있었다. 25년간 혼자 다 안고 돌린 게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약점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떠나면 무너지는 구조를 만든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는데 25년을 쓴 사람에게 후임 양성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니까. 6개월 컨설팅 기간 동안 대응 산업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인허가 서류는 더 이상 반려되지 않았다. 박주임이 혼자 구청에 가서 접수하고 돌아왔다. 거래처 물량이 회복됐다. 건물 설비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내 단톡방에서 총무부 뭐 하냐는 말이 사라졌다.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다. 구내식당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컨설팅 마지막 날, 박 대표가 정우를 불렀다. 대표실이 아니라 1층 로비 카페였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박 대표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정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돌아올 생각 없어? 임원으로 모시겠어. 정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제 이름 건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운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알았어. 대신 우리 컨설팅 계약은 계속 유지하자. 당신 없으면 또 불안해. 정우가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박주임이 이제 잘합니다. 제가 다 가르쳐 놨으니까. 사옥을 나서는 길. 총무부 박주임과 최사원, 새로운 신입까지 3명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박주임이 봉투를 하나 건넸다. 대표님, 저희가 모아서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다. 총무부 직원들, 경비실 최경비원, 구내식당 조리사, 주차관리 직원까지 정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한 줄씩 적어보낸 감사 편지였다. 정우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지금 읽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잘하세요. 그 말만 하고 돌아섰다. 정우의 사무실은 이제 원룸이 아니었다. 고객이 늘면서 작은 사무실로 이전했다. 책상 2개, 의자 4개. 정우가 직접 뽑은 직원이 1명 있었다. 젊은 친구였다. 관공서 업무에 관심 있다고 찾아온 청년. 정우가 구청에 서류 내는 법부터 가르치고 있었다. 예전에는 혼자 다 안았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게 일이기도 했다. 벽에는 고객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달력이 붙어 있었다. 오 사장이 보낸 귤 한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사장님, 구청 서류 다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다. 정우도 웃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자 받는 사람. 2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매일 듣고 매일 했다. 저녁, 미숙과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다. 미숙이 정우 팔짱을 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바빠서 그런가 봐. 아니야. 바빠서가 아니라 가고 싶은 데가 생겨서 그런 거야. 정우가 웃었다. 미숙 말이 맞았다. 25년간 새벽에 일어나 출근한 건 의무였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가는 게 기다려졌다. 같은 일이었다. 관공서 서류, 건물 관리, 거래처 관계.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랐다. 자기 이름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보낸 사람은 총무부 박주임이었다. 대표님, 오늘 구청 서류 저 혼자 넣고 왔습니다. 한 번에 접수됐습니다.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숙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미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정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25년간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다. 걸음은 가벼웠다. 새벽 6시 20분이 아닌 저녁 7시의 산책길. 이제 정우에게도 저녁이 있었다. 한정우 차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나랑 비슷하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일인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우는 25년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걸. 세상에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적히지 않는 경험이 있고 이력서에 쓸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요령이라고 부르든 노하우라고 부르든 그건 한 사람이 수십 년을 바쳐서 만든 것입니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